네, 이제 경비업법 이제 이론 요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론 강의하고 이제 문제 강의가 이제 연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먼저 이제 이론 요약 강의에서 우리 기본 강의에서 했던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요약 강의에서는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빼고 다 풀어드릴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이론 강의에서는, 기본 강의에서는 이제 문제 부분은 조금 덜 다루고, 이론 요약 부분, 이론 부분들을 많이 강조해서 강의를 했었죠. 이번에는 이제 이론은 간단하게 핵심 내용을 짚어드리고, 이제 문제를 한 문제도 안 빼고 꼼꼼하게 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건, 아무래도 기본 강의보다는 이제 시간 강의 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압축돼서 설명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부분들, 이런 것들 위주로 체크해드리고, 여러분 하셔야 될 부분들이 좀 더 많아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비업의 목적서부터 총칙 들어가는데요. 네. 이 법은 경비업의 육성 및 발전과 그 체계적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상 이 법의 목적은 두 문자를 따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육성, 발전,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 그래서 육발간 건이죠. 육발간 건. 그래서 육성, 발전, 그 다음에 뭐예요? 관리,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함으로써 뭐예요? 건전한 운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네, 경비업법의 주요 용어 정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그래서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자, 도급이라는 거는 이제 도급. 그렇죠? 네, 도급. 경비의 성격은 도급이다. 또 뭐야? 경비해 주세요. 이렇게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 그렇죠? 그럼 이제 오케이 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겠죠? 예, 그러면 수급자와 도급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경비업자가 수급자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도급자가 되는 거죠. 자, 됐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 한다는 거. 무슨 계약? 도급 계약에 의해서. 도급 계약에 의해서.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제 거기 종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시설 경비 업무, 그 다음에 호송 경비 업무, 시험 매번 나오는 거죠. 그렇죠? 경비업의 종류. 시호, 신기, 특이죠. 그래서 시호, 신기, 특.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럼 키워드를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죠. 예, 시설 경비라는 건 뭐예요? 아파트 경비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보겠습니다. 경비를 필요하는 시설의 및 장소, 시설하고 장소에 밑줄 그으셔야겠죠. 도난, 화재, 그 밖에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다. 그런데 시험에서 시호, 신기, 특인데 시험의 기출문제가 뭐예요? 혼잡 경비라는 것이 경비의 종류에 있느냐?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시설 경비 업무의 일부분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송 경비 업무라고 되는데 운반 중에 있는 현금이죠. 현금. 그렇죠. 기금속 상품 중에 물건 동그라미죠. 자, 물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송 경비라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거는 아파트 경비 생각하시면 되고, 호송 경비는 물건이니까 뭐예요? 현금 ATM기. 그렇죠. ATM기 돈이 쌓이면은 뭐예요? 운반해야 되겠죠? 돈을 갖다 주고 이런 것들 갖다가 호송 경비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신변보호경비는 뭐예요? 보디가드 얘기하는 거죠. 예, 보디가드. 신변보호는 보디가드.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것이에요. 그래서 생명이죠. 생명 기억해 놓으셔야 되겠고. 생명, 신체. 그래서 신변보호는 생명과 신체니까 뭐예요? 생신날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과 신체. 네, 기억하시면 되고. 자, 기계경비 업무. 경비단 시설에 설치한 기계에 대해서 감지 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단 시설 외의 장소에, 자, 외라는 단어 나오죠. 자, 그렇죠. 예, 우리가 이제 기금속상이 있어요. 기금속상이 있는데 기금속상과 떨어져 있는 뭡니까? 관제 시설에서 뭐예요? 도난 사고를 캐치하고 출동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시설이 있어야 돼요? 관제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제 시설인 단에 밑줄 그시고 시험에 반드시 기계 경비 업무에서는 관제 시설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비시설 외의죠. 경비시설 외.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죠. 우리 시설 경비할 때도 뭐예요? CCTV로 감시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아파트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뭐예요? 그 CCTV는 어디 있어요? 아파트 안에 있고 관제시설도 안에 있죠. 그런데 이것은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귀금속상에서 털렸다, 편의점이 털렸다 그러면 뭐예요? 세콤이 출동을 하죠. 이게 기계 경비 업무가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는 뭐다? 관제 시설이라 볼 수가 있겠죠. 네, 보겠습니다. 자, 특수경비 업무 보겠습니다. 한자 넘겨서 특수경비 공항, 그렇죠? 대통령이 정하는 국가 중요시설, 이제 공항이 들어가야 돼요. 특수경비 업무는 공항이 들어가야 되겠죠. 공항, 네, 특수경비 업무 공항,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 그 밑에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에 대한 내용들 나와 있죠. 자, 중요하죠. 공항, 항만, 원자력 발전소 등의 시설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목표 시설. 누구?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이름이 중요하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지정하는 국가보안 시설. 국정원장 나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통합방위법 네모치고요. 네.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중요시설 됐습니다. 네, 그런 것들입니다. 됐죠? 시설. 공공기관, 공항, 항만, 주요 산업시설 등 적에 의해서 점령 또는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국가안보와 국민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되는 시설로서 국방부 장관, 관계 행정위원장 및 국가정보직 협의회에 지정한 시설. 뭐 남자분들이 예비군 훈련하면 거기 지키는 동네가 뭐야? 국가 중요시설이 되겠죠. 네, 됐어요. 자, 키워드는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시험에서 출제될 때 조심하셔야 될 거는 자, 국방부 장관도 나왔죠. 누가 나오면 안 되죠? 경찰청장이라든지, 그렇죠. 예. 행자부 장관 이렇게 나오면 틀린 겁니다. 예. 그죠? 예.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경우에 이 누가 들어오는지 요 경찰청장을 국정원장 자리에 넣게 되죠. 국방부 장관 자리에 행정자치부 장관의 자리를 넣게 됩니다. 그래서 바꿔서 넣는 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비지도사, 경비지도사는 뭐야?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 그렇죠? 일반 기계. 그렇죠?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랑 뭐야? 기계 경비지도사로 나눠진다. 그렇죠? 일기다. 그렇죠? 경비지도사 일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원 있죠. 경비원. 경비원은 뭡니까? 자, 경비업에 허가를 받은 법인이라고 되어 있죠. 법인. 경비업은 법인만이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법인만이 할 수 있는데 고용인으로 뭐야? 일반 경비원 뭐야? 특수 경비원으로 나눠지죠. 그렇죠. 그래서 경비지도사는 일반 경비지도사, 기계 경비지도사로 나눠지고 경비원은 그렇죠. 경비원은 일반 경비지도사, 그렇죠. 일반 경비원, 특수경비원으로 나눠지게 된다. 그렇죠. 두 가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특수경비원은 주로 이제 무기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청원경찰과 유사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기는 뭡니까? 예, 권총과 소총을 말하죠. 기관총은 없어요. 권총과 소총. 예,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폭탄 이런 거, 탱크 이런 건 없습니다. 경비원이 탱크 들고 다니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네, 집단 민원 현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시험에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중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것은 그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뭐 집단 민원 현장에 경비원을 투입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주로 쟁의라든지 이런 것들이겠죠.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조합 1번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라 노동관계 당사자가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사업장 또는 쟁의행위가 발생한 사업장. 키워드는 뭐죠? 쟁의행위죠. 쟁의. 노사분규죠. 노사분규. 두 번째는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정비사업이죠.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조합 같은 것들. 분쟁조합.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설치와 관련한 민원이 있는 경우. 민원. 예. 주로 송전탑 같은 거, 밀양 손정탑 같은 거, 주주총회와 관련된 이의이에요. 주총, 경영권 분쟁 같은 거 얘기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건물, 토지, 부동산, 동산에 대한 소유권, 운영권, 관리권, 점유권 등의 법적 권리에 관한 이해관계, 권리관계의 이해관계. 주로 어떤 것들이죠? 유치권 같은 거 행사하는 거 있어요, 그죠? 우리가 건물 짓다가 부도 나면은 우리가 유치권의 문제가 발생하죠. 자, 100명 이상의 사람이 모이는 국제문화예술, 100명 이상, 100명입니다. 100명 이상의 학술대회, 그렇죠? 대회. 그 다음에 행정대집행에서 대집행 아시죠? 철거 같은 거 하는데
직접 철거 안 하면은 뭐야? 구청에서 밀어버리는 거. 네, 됐어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쟁의, 정비, 민원, 주총, 관리, 백명, 그 다음에 대집행. 이런 것들이 뭐예요? 집단 민원 현장이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예요? 경비원이 투입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시험 문제는 당연히 이렇게 나오겠죠. 다음 중 집단 민원 현장이 아닌 것은 해서 가장 쉽게 문제를 낼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숫자를 바꿔서 내는 거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의 허가입니다. 허가예요. 경비업을 허가받아야 된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내 경비업을 하고 싶어요. 업자가 되고 싶어서, 그렇죠. 경비원을 파견시키는 업을 하고 싶었을 때는 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업자가 있을 거고. 업자. 나는 업자야. 그 업자가 뭡니까? 경비원을 써야 되죠. 근데 경비원을 다 각각 써야 되는데, 여기 경비원을 지도할 수 있는 뭐예요? 경비 지도사도 또 필요하겠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경비업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경비를 영위할 때는 법인만 돼요. 법인 동그라미 치고 주식회사 형태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행하자는 경비를 특정한다 그랬죠. 특정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시설 경비업무를 맡고 싶다 그러면 시설 경비 허가를 받는 것이고, 그렇죠. 기계 경비 업무 하고 싶다 그러면 기계 경비 허가를 받는 거죠. 그렇죠. 특정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가 대학을 갈 때 대학 간다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영문과 간다, 공문과 간다, 전산과 간다 이런 식으로 특정한다는 거예요. 네, 됐어요. 누굴 받아야 된다? 지방경찰청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법인이 그렇죠? 어떤 종목을 경비 업무를 특정해서 그렇죠? 지방경찰청한테 허가를 받는 거예요. 됐어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2번 도급받아 행하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지방에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추가나 변경도 동일합니다. 내가 또 추가로 뭡니까? 시설 경비하다가 호송 경비도 복수 전공을 하고 싶다. 그래서 똑같이 허가 받는 거예요. 네, 됐어요. 자, 3번 보겠습니다. 경비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아까 법인이 갖춰야 될 요건.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시설 경비 업무 20명 이상의 경비사 1명 이상.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경비 외의 업무는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 업무. 그러니까 시설 경비는 무슨 기본적으로 이제 20명에다가 경비조사 1명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경비원 20명, 그 다음에 지도사 1명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고 나머지들은 이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이 있으니까 시험에 꼭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럼 이제 허가받는 절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허가 신청서. 자, 신청서를 뭐라 그러죠? 우리가 대학 입학 원서처럼 신청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됐어요. 경비 허가를 받는 법인은 허가를 받는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업을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그러니까 우리가 신청서에는 실제로 우리가 가면은 이 신청서가 하나 있죠. 그렇죠? 실무에 가면 신청서에 가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경비업 허가 신청서라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변경 신청서라고 있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우리 등본 뛸 때 발급할 때 등본 몇 통, 초본 이렇게 체크하는 것처럼 신규인지 아니면 뭐예요? 아까 추가인지 이렇게 V 표시만 해갖고 제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은 종이 한 장인데 표시를 어디다 하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입학 원서에 영문과를 OMR과를 할지 국문과를 찍을지 이렇게 법인 이 허가받은 경비 업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경비를 추가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 신청서에 자, 행정자치부령 중요 표시하시고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사무에 관한 지방경찰청 또는 소속경찰서장에 제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법인을 하는 데가 경기도다. 그럼 경기지방경찰청에다 제출하는데 너무 멀잖아요. 머니까 내가 부천 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천에 있는 경찰서장한테 던져주면은 부천에 있는 경찰서장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청을 제출받은 경찰서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경찰, 부천경찰서장이 어디? 경기지방경찰청에 보내야 한대요. 그래서 지체 없이다 비추고세요. 지체할 필요 없죠. 네. 자, 그러면 이제 행정자치부에 관한 전환 서류는 뭐가 있습니까? 자, 우리가 이제 법인이 이제 지정허가 신청을 하려면 법인의 규칙인 정관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법인 임원의 이력서라는 건 뭡니까? 간부들의 이력서, 네, 경비 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계획서 한 부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인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인력을 다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력서만 받아놓는다 그랬죠. 자, 이력서만 받아놓는데요. 네. 특히 정비 허가를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그때는 미리 서류를 이력서만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는데
그러니까 인력은 사전에 안 갖춰도 돼요. 그러니까 이력서만 미리 받아놓고 나중에 충원하면 됩니다. 이때 사업을 받아서. 근데 반드시 자본금은 필수예요, 필수. 자본금 사전에 준비하게 돼 있어요. 법인 설립할 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금은 우리가 신청서에 보였을 때 준비할 때 나중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해놔야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자, 3번 보겠습니다. 경비업에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할 때 다음 표의 규정에 한 시설, 자본금은 제한다. 갖출 수 없는 경우에는 뭐예요? 허가 또는 변경 신청서의 시설 등을 확보 계획서를 제출한 후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받는 날부터 매달 1월 이내에 다음의 표의 규정에 한 시설 등을 갖추고 지방경찰청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제출했으면 괜찮은데 우리가 이제 인원의 구성원들 다 모으지 못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20명을 다 못 모았다 그랬을 때 이력서만 일단 제출하고 나중에 추가적인 사항을 서류로 제출하겠다. 그 기간이 몇 월? 1월이다. 1월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알아보기 보겠습니다. 이건 시험에 꼭 나오는데요. 경비 인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 자, 일단 시설 경비 하면 일반 경비 20명, 경비서 1명이죠. 호송 경비는 뭡니까? 쭉쭉 나와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든지 어떤 경비업을 하던 경비 지도사 1명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일단 알 수 있고 나머지 이제 인원들을 보는 거예요. 시설 경비 20명, 1명. 자본금 1억. 시설 경비 보겠습니다. 기준 경비 20명 이상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교육장은 뭐 빌리면 되니까. 장비 등은 뭐 기준 정비 인력, 수호, 정비원, 복장, 경적, 담봉, 분사기 등등이 있죠. 호송 경비 업무. 자, 무술 유단자 일반 경비. 호송이라는 건 뭐예요? 현금을 호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뺏길 수가 있으니까 무술을 좀 할 줄 알아니까 5명 있어야 되겠고. 자본금 똑같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장비 등에 보면 현금 호송백 1개 비추고 있죠. 예. 기준 경비 인력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담봉, 분사기, 정담분. 그 다음에 신변보호 업무라고 하는데 무술 유단자 일반 경비 5명 이상, 경비서 1명 이상. 그렇죠? 기존 경비 인력수 이상이 경비에 똑같아요. 자, 무전기가 필요하죠. 근데 신원 경비, 보디가드는 무전기가 필요한 거. 무전기 비추고 계시고. 그 다음에 거기 복장이 없죠. 네, 복장이 없어요. 왜 복장이 없냐면은 신변보호 할 때는 복장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 양복을 입어야 되지. 경비원복을 입게 되면 경비원복 입은 사람 빼고 나머지만 사격당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눈에 띄게 되기 때문에 경비원과 일반 모시는 그렇죠. VIP와 뭐가 돼요? 옷이 차이가 별로 없어야지만이 구분할 수가 없겠죠. 하얀 옷 상대방 입고 전부 다 우리 까만 옷 입고 있으면 새총사도 맞겠죠.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옷이 없어요. 걔네들은. 기계경비 업무, 전자통신 분야 기술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 10명 이상 비추시고 1억 원 이상.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시설 중에서 관제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관제시설 중요 표시하시고. 그다음에 장비 등에서는 뭡니까? 감지장치, 수신장치, 출장소별, 출동사 이 2대 이상 있어야 되죠. 2대 이상. 나머지는 다 1개죠. 근데 이것만 2대니까 기억을 해놓으세요. 네. 근데 특수경비 업무, 특수경비는 20명, 일반에서 1명 이상, 자본금이 3억이죠. 예, 그래서 크게 신경 쓸 건 없고 그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 나머지는 다 1억인데 이것만 뭡니까? 3억이 됩니다. 네. 됐어요? 예. 자, 그럼 이제 비고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1번 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 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 업무를 추가하려고 하는 경우에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시설 경비도 1억이잖아요. 그 다음에 호송 경비를 추가로 부전공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자본금은 원래 1억 안에 이거 해도 2억일 필요 없고 1억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 중에서 특수경비 업무는 뭐예요? 자본금이 3억이거든요. 나머지 다 1억이고. 그래서 특수경비 업무 합자하는 사람이 이걸 하고 싶다 그러면 뭐야? 자본금 충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3억 안에 다 포함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시설경비 하던 사람이 특수경비를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 상한선인 3억을 채워서 2억을 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있는 다른 업무를 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자본금으로 묻어서 할 수가 있는데 요건 특수경비 업무는 자본금이 3억이니까 2억을 더 갖고 와야 되는 거고 특수경비 하는 사람들은 나머지 할 때 추가적인 자본금 필요 없다. 그 얘기죠. 좀 너무 빨리 얘기했나요? 네,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이렇게 검토를 하시면 되고 됐죠? 예, 그래서 그 1번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중요 표시하고 호송중 차량이나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 운반에 필요한 경고성 동그라미 치고 안전성 동그라미 치고 무선통신시설 유선이에요 무선이에요 무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만다. 이 네 가지를 갖춰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죠. 자, 현금 호송백은 뭐가 있어요?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에서 경보시설이 있어야 돼요. 경보시설. 됐습니다. 자, 3번 양권삼의 신고인 정정상 경비와 허가를 받은 범인은 다음의 경우에 지방경찰청에 신고해야 됩니다. 허가받은 사항이 신고사항이죠. 자, 그럼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할 때 폐업 신고, 휴업 신고 장사 안 되니까 폐업했을 때 허가증을 반납해야 돼요. 법인이 명칭이나 대표적 임원을 변경할 때 임원을 변경할 때 임원의 신용 상태를 파악해야 되겠죠. 파산된 사람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되니까 법인의 주 사무소나 출장소를 신설 이전 폐지하는 경우 됐죠? 이것도 허가증을 반납해야 돼요. 왜? 우리가 사업에 보면 법인의 주 사무소에 대한 게 허가증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변경해야 되니까 허가증 반납을 해야죠. 다시 바꿔주니까. 자, 기계견범의 수행한 관제시설을 신설 이전 폐지할 때 됐죠? 그 다음에 별표 주세요. 특수경비 업무를 개시하거나 종료했을 때. 이 특수경비 업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공항 같은데 1년 정도 도급계약을 하면은 그 도급계약이 끝나면은 신고를 해야 돼요. 들어갈 때 신고하고 나갈 때 신고하고 똑같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이제 우리가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허가 또는 신고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번. 지방경찰청은 허가 또는 변경을 신청할 때는 경비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의 임원 중 결격사에 해당하는지 파산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든지 경비인력 시설 및 장비 확보 가능성 여부 자본과 대표자 임원의 경력 및 신용도를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자, 2번 지방경찰청장은 검토를 한 후 경비업을 허가하거나 변경 허가할 때는 똑같아요. 우리가 아까 부천경찰서장한테 제출해서 경기지방경찰청한테 갔죠. 그럼 경기지방경찰청장이 부천경찰서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부천경찰서에서 찾아가면 되는 거죠. 거기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얘기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96페이지 허가증이라고 되어 있어요. 허가증은 당연히 그 서식에 의해서 제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법인명이라든지 안전회사 그렇죠. 그 다음에 소재지라든지 어디 그 회사의 소재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이런 게 들어간다. 알겠죠? 예. 그렇죠. 그다음에 주소, 대표자, 그렇죠.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이런 것들이 변경될 경우에는 허가증을 제출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주의 따지면 경비 업무. 이 경비 업무라는 거는 이제 시설 경비 업무인지 호송 경비인지 그렇죠? 신변 보호인지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업무. 이렇게 해서 허가증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고요. 됐죠? 자, 그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허가증의 재교부. 경비업자는 경비업의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경비업 허가증을 못 쓰게 된 경우 있죠? 어떤 경우죠? 잃어버렸다는 거는 이제 어디 간지 모르죠. 그 다음에 못 쓰게 된 거는 잉크가 묻어가지고 그런 경우. 그럼 못 쓰게 됐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못 쓰게 된 걸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새로 발급해 줍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그 기억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허가증 잃어버린 경우 그 사유서. 허가증 못 쓰게 된 데는 그 허가증. 그렇죠? 이렇게 제출하게 되는 거예요. 됐죠? 예. 자, 허가 유효기간인데 유효기간은 시험에 잘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5년. 허가받은 날부터 5년. 지금 기억해 놓으셔야 되죠. 자, 유효기간 만료된 후 계속하여 경비업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행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갱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네, 이제 5년이 됐어요. 그래서 5년이 됐습니다. 5년이 됐으면 만약에 언제가 만기냐면은 2015년, 2016년 1월 1일까지야. 알겠죠? 1월 1일까지면 내가 2015년 적어도 12월 30일까지는 뭘 시켜야 돼? 갱신 신청을 해야 돼요. 알겠죠? 예, 이걸 이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볼게요. 자, 법 6조 2항의 규정, 허가 갱신입니다. 경비업의 갱신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죠? 허가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그죠? 만료 30일 전까지니까 어떻게 돼요?
1월 1일이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30일이에요. 31일까지 있으니까 12월 뭐가 돼요? 1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12월 1일 날 내가 어떻게 돼요? 30일 전까지니까. 그렇죠? 예, 12월 31일까지가 31일이 뭐예요? 30일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됐습니다. 그럼 31일까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야. 그렇죠? 유효기간. 30일 전까지. 그럼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그렇죠? 됐죠? 예, 30일 전까지 경비 허가 신청서를 첨부하여 법인의 주소를 관할하는 지방경찰 또는 지청장에 경찰서에 제출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갱신허가를 받고자 하는 허가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 그러니까 만료일이 언제예요? 12월 1월 1일 날은 2010년 1월 1일이잖아. 그러면 12월 31일이 되잖아요. 31일이 뭐예요? 만료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월 1일부터는 안 되니까. 그렇죠? 그러면 만료일 30일 전까지니까 12월 1일부터 제출하면 되겠죠. 자, 됐죠? 예. 자, 그럼 이제 거기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2012년 2015년, 그러니까 2016년 1월 1일이니까 2015년 12월 뭐예요? 31일까지 에서 유효기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유효기간이니까 그 30일이니까 뭐가 돼요? 12월 1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월에도 하고 5월에도 되는데 중요한 건 그때부터 또 5년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네. 됐죠? 네.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임원의 결격사유. 피성년 후견 인원상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피성년 후견, 피한정 후견. 옛날에 과거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죠.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피파죠. 피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실효 동그라미 치고. 특수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이 법들은 대통령이 경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하여 벌금의 선고를 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안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미음번 동종의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이번 명령에 허가 취소된 법인의 허가 취소 당시 임원이었던 자로서 취소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시설 경비 업무 하다가 거기서 문제 허가 취소됐어요. 이 회사가. 그러면 이번도 도의적 책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도의적 책임이 있는데 얘가 그 다른 또 시설경비 업체에 들어간다. 그럼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년 안엔. 알겠죠? 시설경비 하다가 호송경비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같은 거로 하는 게 다른 거로 가는 건 상관이 없어요. 예. 시설하다가 경호는 가능한데 시설하다 시설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몇 년 안에는. 3년이 지나지 않으면. 됐죠? 19조 1항 2호 7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간이 있는 거예요. 자, 4번 허가의 제한입니다. 허가 탈락 사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누구든지 우리가 허가 신청서를 했을 때 허가 안 나는 경우에요. 누구든지 경비업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체의 동일한 명칭으로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경비업법 제19조 1항 2호 및 7호의 사유로 경비업체가 허가를 취소된 경우에 허가 취소된 날부터 10년. 왜 10년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라는 명칭이 경비업체가 있었어요. 그러면 10년간은 동일한 업체의 명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헷갈리니까. 됐죠? 예. 3번 경비업법 제19조 1항 2호의 7호의 사유로 허가 취소된 법인은 법인명 또는 임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허가 취소되면 5년이 지나지 않을 때는 경비업 허가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비업자, 경비업무 도금의 의무입니다. 앞에 부분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좀 빨리빨리 나오고 뒷부분에서는 자세하게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비업자의 의무. 경비업자는 경비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미치고시고 소유자 관리자, 관리권의 범위 안에서 경무를 수행해야 되며 다른 사람의 자유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죠. 두 번째, 경비업자는 경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되고 도구 의뢰받은 경비 업무가 위법 또는 부당할 때는 이를 거부해야 한다. 거부해야 되겠죠. 자, 3번 경비업자는 불공정한 계약으로 경비원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경비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는 해서 안 된다. 그렇죠. 당연한 거고. 4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경비업자는 임직원이었거나 밑줄 임직원이었던 자는 비밀 누설을 하면 안 되겠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취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을 다음에 제공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5번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 업무 외에 동그라미 치세요. 업무에 경비를 종사하기 위해서는 안 된다. 업종 종사를 하면 안 되겠죠. 네, 허가 취소 사유가 됩니다. 참고로. 6번 경비업자는 집단 민원 현장에 네모치고 경비업체를 배치할 때는 경비지도사를 선임하고 집단 민원 현장 같은 경우는 반드시 경비지도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비업은요
군데를 왔다 갔다 돌고 되고 경비업자 꼭 거기 경비지소가 없어도 되지만 집단민원 현장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꼭 생명의 신체 위험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다 경비지도사가 현장에 배치를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우리가 뭐 수영장 같은데 안전지도사 의무적으로 배치하는 것처럼 됐죠? 자,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자 7번 특수경비업자 중요 표시하시고 특수경비 업무를 개신고를 할 때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를 수행이 중단되는 경우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다른 특수경비업자 중에서 경무를 대행할 자를 갖다가 뭡니까? 지정할 허가원청에 신고해야 된다. 이건 중요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우리가 이제 시설주라는 사람이 있죠. 시설주가 어떤 특수경비 업무를 맡고 싶어요. 그래서 A, B, C 중에서 얘를 맡겨요. 그럼 얘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럼 A는 의무적으로 B, C, D 중에서 내가 만약에 없었을 경우에 맡을 애를 미리 선정하게 돼 있어요. 제가 B로 할게요 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B가 이제 예비가 되는 거죠. 예비가 되는 거고 나중에 A가 나가게 되면은 B는 당연히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수경비하면 공항이나 이런 데는 위험하기 때문에 많이 들어와야 되고 B도 또 똑같이 뭐야 C를 갖다가 뭘 만들어야 돼요? 예비업자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무가 있어요. 자, 다시 읽습니다. 자, 8번. 특수경비업자는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특수경비 업무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 즉시 미리 경비업자에 통보해야 되며 이 경비업자는 통보받은 즉시 그 경비 업무를 인수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똑같이 준용하는 거예요. 네. 자, 9번. 특수경비업자는 경비업에 의한 경비업과 경비장비 제조, 설비, 그렇죠? 판매업 네트워크 활용을 위한 정보 산업, 시설물 유지관리업 및 경비원 교육업 등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럼 시험에서 다시 얘기하면은 그 외의 업무는 안 하니까 이 업무는 다 들어가는 거겠죠. 그래서 특수경비를 할 수 있는 영업 이게 이제 2008년에 한번 출제되고 2011년에 한번 출제했는데 상당히 난해한 문제죠. 왜냐면 이거 단순하게 암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뭐예요? 문제를 풀 때 사지선다로 나와 있는 부분과 이 괄호 부분이 이제 예외 부분을 갖다가 원래 문제의 원칙으로 문제를 출제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만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보죠. 금속 가공 제조업이 있어요. 그러면 일반 철물 제조, 그렇죠? 자물쇠만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경비사가 금고 제조, 그렇죠? 그 밖에 기계 장비는 분사 및 수화하기 불나니까 전기 장비 제조. 그 다음에 요거 좀 잘 나옵니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통신 장비 제조. 이게 세 개니까 전자카드 제조, 통신 및 장송 장비 제조, 영상 및 음향기기인데 컴퓨터는 안 들어가죠. 의외로 컴퓨터 제조는 안 들어갑니다. 프로그램 제조는 그 세 개 조심하세요. 주의. 정문직별 공사업인데 소방공사업, 배관 냉난방인데 그렇죠. 방재관련 공사를 한정합니다. 내부 전기 배선, 내부 통신 배선. 도매업 및 상품 중개업,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통신업은 전기통신업, 부동산 관리업, 그렇죠?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은 컴퓨터 프로그램 서비스업 등등.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관련 기술 서비스업은 건축 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두 번째 줄에 보면 자 건축 및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업에서 소방공사 감리 등 방제 관련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미치우세요. 이건. 네. 그 다음에 이제 쭉쭉쭉 하다 교육 서비스업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그 모든 교육을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경비 관련 교육만 할 수 있는 거지. 일반 뭐 입시학원을 한다든지. 그렇죠? 저희 뭐 시대고시 교육처럼 무슨 여러 가지 자격증을 가르친다.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전문직별 공사업에서 컴퓨터 부분하고 전문직별 공사업 부분은 좀 주의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강의는 마치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강의 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를 많이 틀리시는 부분은 좀 마지막에 했던 그 부분 외에는 거의 틀리는 부분이 없어요. 뒤에 부분에 올려 틀리는 부분이 많으니까 뒤에 부분에서부터 좀 더 자세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